작년도에는 그나마 위안화가 강세를 띠던 때라서 덜했다면 지금은 신용 위험이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국에게는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나타내고, 이게 실제로 최근에 시티그룹이 중국에 관련돼서 경제성장률 하향한 걸 보면 심각합니다. 3%대로 낮춰버렸죠. 자기들은 5%대를 말하고 있지만 4.5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지금은 월가들이 그 중국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죠. 문제는 얘네가 신용 리스크 위기까지 가겠냐라는 건데, 자, 우선은 아이디가 30억 외 1인이신 청취자님이신 것 같아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제로 코로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미중 무역 분쟁처럼 악화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미국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만 중국이나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주로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리죠. 사실은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을 좀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바꿔놓는 그런 요인들이 그쪽에서 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질문 주신 것처럼 중국과 유럽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좀 더 불리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시간들의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인플레 관련해서도 사실상은 저는 이제 미국이 인플레를 수출했다고 보는 쪽이라서, 미국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듯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이나 유럽은 그 여파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름 미국보다 그 경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자원에 관련돼서 독립국가입니다. 그 의존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오펙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오펙과 손을 잡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에너지 수출국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는 유럽에다가 LNG 수출을 해서 짭짤하게 오히려 수익을 높이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LNG 가격이,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그 천연가스 가격과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완전 차이 나죠. 유럽은 3배까지 뛰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면 농산물도 독립국입니다. 대부분의 물론 수입하는 것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에 의한 타격이나 그 다음에 수입을 하는 거에 의한 어려움은 없는 그런 쪽들이 많죠. 그거 외에도 아시다시피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거기서 시작됐지만 또 거기가 제일 먼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는 해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최근에 미국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회피하게 움직였다면 유럽은 그러지 못했죠. 최근 발표 지표에 의하면 영국은 10.1인가요? 10포인트를 넘어가 버렸고, 헤드라인 PPI가 더 놀라운 거는 PPI죠. 독일의 PPI가 32인가를 기록해서 저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더라고요. PPI가 32면 그 월별로 5%씩 증가한 건데 처음 보는 숫자였죠. 그러니 사실 독일은 유럽의 중심입니다. 모든 경제의 근간이 되죠. 차지하는 영향도 거의 그 많은 유럽 국가 중에서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의 상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가 PPI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만약에 중국이나 유럽발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되면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독립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이 적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발 경기 침체가 미국 시장을 흔들거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요인으로 보면 중국이나 유럽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시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아주 간단하죠. 작년도에 과감하게 그 부동산 시장을 잡아보겠다고 공동부유 같은 것들 내놓으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시작했는데, 그 규제가 무색하리만큼 너무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작년도 정치공작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초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부동산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원래는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줄로 기대를 하고,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 외에 글로벌 시장이 올해 초 7월, 그러니까 6월 둘째 주에 최저점이 나오는 동안에 중국은 거꾸로 좋은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입니다.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와 혹은 그 지방정부를 통해서 신용 보강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중국에겐 지금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항생 본토 부동산 지수는 그 토탈리 거의 그 50%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그리고 이 안에 뭐 용호 부동산이라든지 우퀴 홀딩스라는 이런 데들은 거의 뭐 주가 자체가 이미 부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올해 초에 나타난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작년도에 나타난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런 모습이 이미 있었죠. 부도설들이 있었고 그때는 중국이 규제하던 때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양하고 있는데 규제를 다시 완화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위안화가 지금 약세를 띠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채를 롤오버 하려면 훨씬 더 어렵죠. 작년도에는 그나마 위안화가 강세를 띠던 때라서 덜했다면 지금은 신용 위험이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국에게는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나타내고 이게 실제로 최근에 시티그룹이 중국에 관련돼서 경제성장률 하향한 걸 보면 심각합니다. 3%대로 낮춰버렸죠. 자기들은 5%대를 말하고 있지만 4.5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지금은 월가들이 그 중국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죠. 문제는 얘네가 신용 리스크 위기까지 가겠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상당히 안 좋지만 이게 뭐 신용 리스크까지 가는 거와 아닌 거는 차이가 큽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절이 되더라도 글로벌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는 요인. 저는 지난번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침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먼저 큰 조정, P 조정이 나타나서 금리 때문에 조정이 나타난 게 항상 바닥을 찍고 먼저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간 6월 달 중에 있었던 두 번째 주가 있었던 그 바닥이 CPI 쇼크 나온 그 바닥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또 다시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요번에 올라간 거에서 또 다시 그 저점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저점을 다시 시험할 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럴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주요한 국가들의 어떤 침체 위기 또 혹은 부도 위기 이런 거라고 그 중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중국, 홍콩, 그 다음에 남유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만약에 이 위기가 신용위기까지 갈 수 있다면 큰 위험이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위험은 현재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나마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훨씬 더 좀 더 자유로운 쪽이어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두 군데가 일본은 좀 어거지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긴축이 아니라 완화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이런 어려움이 나오면서 LPR부터 시작해서 모든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얘기는 신용 리스크에 가가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중국의 은행주들 주가를 살펴봐도 은행 리스크는 아닌 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성장률 3%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약한 성장, 침체에 가까운 이런 성장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을 내려놓을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흥국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경기 침체는 상당 부분 지금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의 PPI가 32%나 올랐다는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유럽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고 이게 언제 이제 회복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시장에서는 한쪽 방향의 뉴스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의 그 천연가스 사항이 더 악화될 부분만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악의 상태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심지어는 라인강 수위까지 낮아져서 라인강 수위가 왜 중요하냐면 라인강을 통해서 석탄이 운송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면 배에다 석탄을 실는 양이 달라져요. 수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을 못 싣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르는 양, 한 달에 나르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석탄이랑 천연가스 위기에 속해 있는 유럽 전역이 라인강 수위가 낮은. 왜 낮아요? 가뭄 때문에. 지금 유럽은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죠. 그 가뭄 때문에 독일의 태양광이 제 역할을 못해서 연료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거나 엄청나게 폭염이 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강 수위나 이런 것들이 낮아진 것들 유럽의 최악의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유럽의 상황은 아주 안 좋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더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침체에 대해서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영국 중앙은행에서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유럽도 침체 깊이는 생각보다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대의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라인강 여행 같은 경우에도 시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절상 변화가 오고 있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운반량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겠고 천연가스도 평소 때보다 겨울 대비해서 이제 저장한 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상당 부분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숫자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보게 되는데 제가 듣는 부분은 어느 정도만 버티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상황만 갖고도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는 뉴스를 듣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신 경기 침체가 우리 주식시장에 끼치는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만큼의 그 정도 침체나 신용위기를 말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유럽의 경기 침체는 중국의 경기 침체는 한국의 경제에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중국, 미국, 유럽 순으로 이제 유로존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로존 경기 침체는 G2가 다 영향을 받고요. 특히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은 유럽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이 큰데 유럽이 침체가 되면 당연히 덜 사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니까 이 수출이 떨어지면서 중국의 아까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면서 한국 수출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은 이제 중국과 함께 중간재를 통해서 유럽에다 수출하고 있으니 당연히 유럽의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은 상당한 효과를 한국에 가져오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수출이 안 그래도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더 악화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의 경제에는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반대로 요즘 좋아지는 부분들과 겹쳐서 보면 되게 업종이 많이 편차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3분기, 4분기 지금 3분기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향후 주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도 늘 그런 것 같지만 지금은 특히나 더 업종 투자를 선택 업종을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되는 그래서 편차가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유럽의 침체에 관련된 그런 영향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섞여서 이제 정확한 지금 질문의 답이 오히려 섞일 수 있어서 지금 주신 질문대로 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더 나빴던 데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 헤쳐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위기 국면은 아니다. 다만 침체의 깊이는 미국이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이제 주식시장은 먼저 이제 반영돼서 좀 회복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신흥국 속한 중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은 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환율을 예상을 하려면 유로존의 유로화의 환율을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유로화 확률이 강해지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